흙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수확한 후의 밭이 생각보다 훨씬 특별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워서 누구나 이 흙이라면 뭐든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살짝 만져보기만 해도 공기가 잘 통하고 물기도 적당해서 당장이라도 다음 작물을 심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신중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단순히 흙의 느낌이나 색깔만 보고 다음 작물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흙이 가진 진짜 힘을 낭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그 아래에는 아직 무의 뿌리가 남아있기도 하고 미생물의 움직임이 갑자기 활발해져 균형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무는 뿌리가 깊이 뻗기 때문에 흙 속 깊은 층까지 산소의 통로를 만들어주고 아래에 숨어있던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작물 같지만 사실은 밭을 숨쉬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 무가 지나간 자리는 말 그대로 생명이 순환하는 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흙 위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흙과 대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흙이 말하고 있는 진짜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며 물을 수확한 후 절대 심지 말아야 할 채소들과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과 주변 농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실수를 줄이고 더 건강한 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을 수확한 뒤에 밭이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지 흙이 부드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 흙이 실제로 어떤 구조와 상태를 가지게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래야만 왜 작물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는 뿌리가 곧고 깊게 뻗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뿌리가 자라면서 흙 속에 있던 단단한 덩어리들을 부수고 아래쪽의 단단한 층까지 산소가 스며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무는 우리가 손으로는 닿기 힘든 깊은 흙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존재입니다. 그 결과 뿌리 밑에 있던 질소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겉에서 보기엔 알기 어려운 변화가 밭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 상태의 흙은 겉으로 보면 당장 다음 작물을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의 뿌리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공간들, 그리고 아직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잔뿌리들 때문에 흙 속에서는 미생물의 움직임이 갑자기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토양 내 수분과 온도, 미세 생태계의 균형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토양이 일종의 정리 중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을 대청소하고 나서 아직 정리함의 물건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순간과도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아무 작물이나 무심코 심는다면 뿌리가 안정되지 않거나 병해충에 약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물을 선택하기 전 지금 이 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밭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섬세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흙 위에 어떤 작물을 심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심으면 안 되는 작물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물과 흙 사이의 궁합, 다시 말해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작물은 바로 당근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당근과 무는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둘 다 뿌리를 먹는 채소이고 땅속 깊이 곱게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를 수확한 밭에 자연스럽게 당근을 이어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의외로 밭의 힘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근은 무와 달리 뿌리가 어느 정도 단단한 흙에서 곱고 예쁘게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흙이 너무 부드럽고 틈이 많으면 오히려 뿌리가 갈라지거나 휘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즉, 무가 남겨준 폭신한 흙은
당근에게는 오히려 불안정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인 철수 씨는 몇 해 전 물을 수확한 직후 당근을 심었다가 모양이 이상하게 자라고 뿌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당근이 많아서 판매는커녕 반 이상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철수 씨는 흙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했던 자신을 반성했다며 그 후로는 당근을 심기 전 꼭 흙을 다시 정비하고 일정 기간 쉬게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당근은 단순히 심는 시기나 모양 때문만이 아니라 흙의 상태와 깊이 그리고 밀도까지 고려해야 잘 자랄 수 있는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무가 남겨준 부드러운 흙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당근에게는 지나친 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근처럼 뿌리의 형태나 흙의 밀도에 영향을 받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흙의 구조나 미생물 환경을 바꾸어 놓는 특성을 가진 작물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무수확 후의 밭에 바로 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대표적인 작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양파와 파입니다. 이 두 작물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로 많은 분들이 집 앞 텃밭이나 밭 한편에서 손쉽게 기르곤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들이 흙에 주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양파와 파의 뿌리에서는 특유의 생리활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 성분이 흙 속의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수확 직후처럼 미생물 활동이 이미 활발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흐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와 파는 뿌리가 얕고 넓게 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가 만들어 놓은 깊은 층의 공기 통로나 영양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작물들은 굳이 무수확 후의 밭이 아니어도 잘 자랄 수 있는 반면 지금 이 특별한 흙을 온전히 활용할 줄 모르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무척 익숙하고 손쉬운 작물로 느껴지지만 수확할 때 흙을 깊게 파헤쳐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무가 오랜 시간에 걸쳐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흙의 구조가 감자를 캐는 과정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무너진 흙의 구조는 다시 복원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음 작물의 뿌리 성장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수확 직후 흙의 숨결이 아직 살아있는 시기에 감자나 양파 같은 작물들을 심는 것은 결과적으로 밭의 생기를 해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나 감자처럼 흙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작물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종류의 작물들은 흙의 상태보다는 그 안에 남아있는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수확 직후처럼 미생물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시기에는 그런 작물들의 특성을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이, 수박, 호박과 같은 밭과 채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빠르게 자라고 뿌리도 넓게 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뿌리가 얕고 병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땅속에 남아있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수확 직후의 밭처럼 아직 안정되지 않은 흙에서는 예상치 못한 병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밭에 공간이 부족했던 어느 해 물을 수확하고 난 자리에 급히 오이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이가 잘 자라고 있는 듯 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잎에 흰곰팡이병이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 절반 가까운 식물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때 가까운 이웃인 민자 씨가 해준 말이 기억납니다. 물을 캐고 난 자리는 쉬게 해야 해. 밭과 채소는 예민해서 땅이 아직 정리되지 않으면 잘 버티질 못해. 이러한 밭과 작물들은 기온이나 습도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땅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가스나 유기 화합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무의 작은 잔뿌리가 흙 속에 남아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분들이 이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오이나 수박, 호박 같은 작물들은 단순히 자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안정된 환경에서 병 없이 잘 자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가 남긴 부드러운 흙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 가치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선 밭과 작물과의 조합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물마다 흙과의 궁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물을 수확한 후 어떤 실수들이 자주 일어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밭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기보다는 작물 심기에 대한 기대감과 바쁜 일정에 쫓겨 서두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함이 밭의 흐름을 방해하고 다음 수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수확 직후 곧바로 심기입니다. 물을 뽑은 후 흙은 겉보기엔 정돈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흙 내부에서는 미세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작물을 심으면 뿌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미생물 활동이 과도해지면서 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물을 뽑은 직후의 흙은 구조상 수분을 머금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과 같은 양으로 물을 주게 되면 뿌리 주변이 과습 상태가 되어 썩은 병이나 곰팡이류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장마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잔뿌리의 처리입니다. 물을 뽑고 나면 겉으론 깔끔해 보여도 흙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뿌리 조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유기물은 일부 예민한 작물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을 고려하지 않는 파종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봄에 심어야 할 작물을 겨울 직후에 심는다면 생육이 늦고 싹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수확 후 밭이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작물을 억지로 심는다면 그 노력은 오히려 수확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수확한 후에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반대로 그 흙의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 밭의 흐름은 달라지고 다음 계절의 결과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작물은 가지와 토마토, 고추 같은 열매 채소입니다. 이 작물들은 뿌리가 비교적 깊게 자라고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가 남긴 공기층이 잘 정리된 흙에서 특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흙의 통기성이 좋고 수분 배출이 원활한 상태일수록 뿌리 썩은 병이나 곰팡이성 질환의 발생이 줄어드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콩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완두콩이나 강낭콩, 에다마메 같은 작물들은 뿌리에 공생하는 박테리아를 통해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고 그것을 토양에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가 흙을 부드럽게 다듬었다면 콩은 그 흙의 영양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의 준호 씨는 매년 물을 뽑은 뒤엔 반드시 완두콩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흙이 피로하지 않고 다음 작물도 훨씬 튼튼하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시금치나 청경채 같은 잎채소도 무수확 후 흙과 매우 잘 어울리는 작물입니다. 초기 뿌리 활착이 빠르고 생육 속도도 빨라서 흙이 정리되는 과정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이런 잎채소들은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봄을 준비하는 텃밭에 알맞은 선택이 됩니다. 향이 있는 채소 중에서는 깻잎이나 미나리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들은 뿌리가 얕고 넓게 퍼지지만 흙이 너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자라며 수분과 공기의 균형이 좋은 토양에서 향과 색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이처럼 물을 수확한 후에도 그 흙의 흐름을 이해하고 작물의 특성을 잘 고려한다면 밭은 더욱 건강한 순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지나 토마토처럼 뿌리가 깊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작물, 콩과 같이 흙의 영양 균형을 잡아주는 작물, 그리고 시금치나 청경채 같은 잎채소는 무가 남긴 부드러운 흙과 참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선택은 밭의 흐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당근, 감자, 양파, 오이, 수박, 호박 같은 작물들은 무수확 직후의 밭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흙의 구조나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흙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밭에서 어떤 작물을 심을지는 단순히 남는 공간에 무엇을 채울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흙이 어떤 상태인지 듣고 그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대화의 과정입니다. 밭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숨결을 존중해 줄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무수확 후의 흙은 단지 빈 공간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바라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준다면 밭은 스스로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작물을 품을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물을 수확한 후 어떤 작물을 심어봤고 그것이 잘 되었든 혹은 실패로 끝났든 간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밭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게나마 여러분의 밭살이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땅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배움과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의 밭이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